여러분들은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청년 실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실업, 만 15세부터 29세의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 노년 실업, 여성, 남성 실업 등의 단어가 쓰이지 않으면서 유독 청년층에게만 한정해서 쓰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사실 이는 당연한 일인데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시작해야 할 청년기에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비극을 넘어서 사회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 세계은행 발표 자료에서 전 세계의 18억 명가량의 청년 중 3분의 1가량이 무직이거나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9년 3월 통계청 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10.3%로 나왔습니다. 대략 10만 명가량의 청년들이 실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질의, 처우가 열악하지 않은 구직자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위험하거나 최저시급에 의거해서 노동시간에 따라 월급을 주거나 노동시간이 매우 길거나 정신적으로 고되거나 육체적으로 고되거나 하는 일자리는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인권에 대한 인식도 늘어났고 접할 수 있는 정보력도 늘어난 데다가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기 힘든 일자리는 구직자가 회피, 거부하거나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개인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 스펙에 비해서 형편이 없기 때문에 거절하고 사정에 따라 거절하는 현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조선의 한량이거나 일제강점기 룸펜, 일본의 고등유민처럼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계층에서는 자신과 맞지 않은 일자리나 노동을 소극적으로 피하거나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현재는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 1. 사회 발전 저해와 인력, 시간적 낭비. 청소년층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시간 낭비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인력 낭비이고 국가적으로도 소모 낭비입니다. 무엇보다 사회 고학력화가 진행되었다면 그에 걸맞게 정신노동,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산업, 대중문화산업, 게임, 음악, 예술,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산업, 요양간병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육성하고 키웠어야 했고 고학력화가 진행되는 추세에 따라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 육성이 필요했지만 이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죠. 2. 세금 수입 감소. 청년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양은 줄어들고 반면 세금으로 부양해야 될 인구는 증가합니다. 실업 후 결혼 폭이 크리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 하향 평준화를 거두어 들이는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데 써야 하는 돈은 늘어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천연 자원이 없어서 따로 소득을 늘릴 곳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백수와 노동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므로 위성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 등의 세금 납부 양이 많아지고 이러면 조세 정책에 차질이 생겨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회 각 분야의 생산성 저하와 각종 사업의 실패 및 포기, 경제가 순환되지 못하는 현상 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죠. 다만 애초에 현대 국가에서 세금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은 노점상들처럼 불법 수익을 내며 탈세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낼 돈이 없기에 그리고 헌법상 국가가 실업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킬 권한 같은 것은 없어서 부양하는 세대의 고통은 덤이 됩니다. 사회적 공동체 의식 약화, 청년 실업의 만성화로 인하여 청년층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점차 감소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축소하거나 고립되거나 기피하는 사태가 계속되면서 동료 의식이 약화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개인주의 확산 및 자기중심적인 유형의 인간들이 증가한 상태이죠. 사회가 안정된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부터는 생존에 연연할 것입니다. 자기 삶 외에도 자녀들의 삶에도 투자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여기서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었더라도 직장 생활을 통해 최소한의 단기간 혹은 근무 기간 중에 형성할 수 있는 인맥이나 인간관계조차 점차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소속감, 연대감, 동지의식 등이 희박해지거나 서서히 사라지는 중입니다. 점차 개인주의화와 개인화가 지속되고 나는 고생했는데 등의 각종 피해의식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회 분위기, 한국 사회 특유의 폭넓게 펴진 이중잣대와 신뢰상실로 시작하는 사회생활을 토대로 불신과 증오, 의심으로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소비의 실용주의와 소비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물건을 소비하지 않는 실용주의가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화훼와 같은 품목들은 청년층의 소비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인 괴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죠. 예전 같았으면 구입했을 꽃에 대해서 청년 실업과 취업 경쟁으로 인해 소비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청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청년층의 근로 의욕 약화와 사회 불만 증대.
직업과 직장 생활이 청년층에게 자부심이나 메리트를 주지 못하는 것 역시 청년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취직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단순히 입에 풀칠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 취직하는 시대는 한참 지났고 박봉과 불쾌한 처우는 싫으니까 아예 무직자로 살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을 받고 불쾌감을 견디느니 무직자로 사는 셈입니다. 그들에게는 집에서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눈치를 보는 쪽이 적은 돈을 받고 불쾌감에 시달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먹고 살기 위해 취직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쌍팔년된 말이고 여가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처우도 나쁘고 인격적 대우도 없으며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의 취업률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본가에게 정부가 강제력으로 자본을 빼앗는다면 청년 실업이 해결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필요한 재원은 자본가들에게 과세해 마련해 두면 됩니다. 노동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가가 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본가에게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려면 수혜 계층이 연대하여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대책 중 하나는 기본소득제와 복지 예산 증가입니다. 기본소득제의 경우 토머스 모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16세기 초엽에 후안 루이스 비데스는 국민 문제에 관한 견해에서 빈민에게 최소소득을 지급하자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른 시각의 대책으로서는 근로장려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적 소득 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급여를 많이 지급되도록 운영하되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근로활동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일각에서 제기되는 영국식 복지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신의 마음입니다. 운, 흥미, 시기가 맞으면 하루 종일 공부만 한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더라도 돈이 필요하다면 1800 받고 중소기업 생산직에 갈 의지가 있거나 적성이 맞지 않아서 가지 않았다면 남들에게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다가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면접에 부르지도 않고 이민, 프리랜서, 창업도 모조리 거부하고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라며 위패식으로 구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의 선택일 뿐 청년층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실업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업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사연 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작은 편견들이 사라진다면 점차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 믿고 있는 버터플라이 임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